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한편 행안위에서 열리고 있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을 모시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고 첫날 정치 분야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등으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이제 촉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막말 파문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이런 이제 입장인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생협의체가 이제 과연 가동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 부분부터 들어볼까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으로서 야당을 잘 설득해서 특히 이제 국민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민생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이제 여당의 임무인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야당이 내란으로부터 빨리 단호하게 결별을 해야 되는데 송원석 대표의 발언도 사실은 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정치가 미래나 민생, 경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산적인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국민의힘이 빨리 내란으로부터 단호히 결별하고 구구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이 경제, 민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공방도 뜨거운 상황인데 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서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것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재명 재판부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의 반대도 있고요. 사법부는 미온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초기에 이제 몇몇 의원들이 내란 특별재판부 이렇게 얘기해서 좀 혼선, 국민적인 인식에 좀 오해도 있고 이런 혼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형사 합의부 내에 두자. 네. 그리고 사법부에서 지정을 하게 하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얘기하는 위헌 시비랄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식 재산권만 하더라도 그것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민사합의부에 한 3개 정도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네. 노동법원도 어떻게 보면은 전담 재판부고 가정법원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내란 행위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전담 재판부를 둬서 이것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에 또 배경이 된 이유는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회개한 이유를 들어서 구속 취소를 해서 석방을 하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선거 기간 중에 또 회개한 판결을 해서 대선에 개입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법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라의 민주주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헌 시비랄지 이런 것들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매우 타당하다. 저희 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원래는 국토위 소속이신데 네. 지금은 행안위로 한시적으로 좀 옮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오송 참사의 국정조사 이제 때문인데 의원님 지역구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역이 제 지역구 청주 흥덕구입니다. 바로 사고가 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 희생자를 낸 그런 사고인데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이제 조금 더 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좀 다뤄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다면 좀 들어볼까요? 일단 유족들이 강력하게 이제 요구해서 2년 만에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2년 만에 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진상조사, 원인조사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유족께서 강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고 또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상이 규명되지 않다 보니까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진상조사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나 충북도,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이제 논리거든요. 그런데 제방이 무너진다고 뚜껑이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재난 훈련도 하는 것이고 재난 대응도 하는 것이고 네. 각 지자체에는 재난 대응 본부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국정조사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6시 반부터 지하철에 물이 찰 때까지 4차례에 걸쳐서 행복청의 주무관이 충북도에 4차례에 걸쳐서 같은 신고전을 재난 신고를 해요. 네. 특히 이제 마지막 7시 58분 전화할 때는 뚝이 터졌다. 빨리 긴급히 대피하라. 이렇게 재난 신고를 하는데 충북도 그것을 받은 충북도에서는 아무런 대응 조치를 안 해요. 그 외에도 저희가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충북도에 14차례에 걸쳐서 재난 신고를 해요. 그런데 충북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여기서 이제 왜 충북도를 거론하냐 하면은 군평 이 지하차도 관리청이 충북도예요. 네. 그래서 충북도가 홍수경보나 그런 물이 넘쳐났을 때 도로 통제를 해야 되는 임무는 충북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난 관련해서 도로 통제를 충북도에서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거나 물이 하려고 할 때 교통 통제를 했으면 오송파출소가 군평 2 지하차도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2.5km 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조치만 됐으면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참한 억울한 희생은 없었죠. 그래서 그 원인과 관련해서 충북도의 재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도 대응 매뉴얼대로 이루어진 행동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북도 도지사의 관리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해서 이 교통통제 그리고 재난본부의 대응 매뉴얼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 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게 바로 정치 탄압이다라면서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현장 조사와 또 유가족 간담회가 있었는데 기간 보고와 현장 조사 그리고 유가족들 호소가 있었을 텐데 좀 새롭게 발견이 되거나 다시금 확인된 사실이 있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충북도지사는 계속 이제 회의에 나와서 브리핑 할 때마다 물이 넘쳐서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시간이 7분 만에 몰아닥쳤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7시 50분에 임시 제방이 물이 넘쳐나서 네. 그 주변에 논밭을 다 덮고 그런 다음에 지하차도로 들어치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골든타임이 30분이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충북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교통통제만 했으면 5분 안에 순찰자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도지사는 계속해서 7분이나 짧은 시간 동안 물이 들어닥쳐서 네.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제 변명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와 이런 것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밝혀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유족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이제 2년 만에 국정조사가 진행하게 된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데 충북도나 청주시에서 유족들을 민원인 취급을 하거나 네. 아니면 혐오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가슴앓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유족들 대표 한 분이 김영환 지사의 존재 자체가 이체가해다.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힘들었 것은 가해자가 그러니까 충북도가 자기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만나달라고 해도 또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정말 이체가해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고 여전히 충북도나 청주시의 책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아무런 반성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네. 이런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이제 23일 청문회를 거쳐서 25일에는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될 텐데 미흡할 경우에는 뭐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참사 원인과 또 책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 청문회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실 예정이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에 이제 남아 있는데 기간 보고 때도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됐던 부분이 그 도로 통제와 관련해서 그 재난안전본부가 해야 될 대응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 살펴봐야 되고 한 가지 이제 이상하게 상황 그 공소장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그 재난 신고를 한 사람은 네. 오히려 기소가 됐고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당연히 보고하고 위로 상부로 보고해야 될 사람들은 기소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그 재난안전 실장과 과장은 보고받지 않았는데도 기소가 됐고 네. 또 보고를 받지 않은 또 도지사는 또 기소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딘가가 왜곡돼 있고 비틀어져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어떤 상황 자체를 그 감춘 거죠. 그러니까 그 접수를 받았으면 그 접수받은 내용을 그 당시에 이미 그 충북도 재난본부가 재난 회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봤을 때 당연히 보고됐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보고가 됐는데도 대응 네. 조치를 안 했으면 이건 업무상 과실로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보고 과정을 그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관 보고 때도 검찰에 강하게 추궁을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좀 그 철저하게 파헤쳐 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송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이게 이제 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의 녹색 리본도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지를 담고 이건 있는 것 이제 같네요. 그 오송 참사 유족들이 달고 있는 그런 참사 그 네. 추모 배지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제 같은 모양의 이제 노란색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청이 대세라는 중대세 포럼, 충대세 포럼, 예.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의 이제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제 국회와 청와대는 세종, 그리고 해수부는 부산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이제 의원님의 또 의지시기도 한데 해수부 이전과 충청도의 행정수도 이게 좀 어떤 시각에서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중과 분상을 적절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수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부산에 있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기업들도 거기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떼서 그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부산에 그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을 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행정수도의 기능을 그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하자는 것이 지금 그 우리 충청권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정기획이 경제 2분과에서도 주택과 교통 분야에서 또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그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LH에만 부담을 떠넘겼다. 그리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허가 포함해서 한 250만 원, 280만 원 공급하겠다 했는데 거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인허가 한다고 해도 실제로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거의 한 10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공급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조하기 위해서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135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이제 LH가 땅을 민간에 팔아서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 민간에서 그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LH가 그럼 차라리 땅을 팔지 말고 그 땅을 LH가 직접 착공을 해서 그 주택을 공급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LH가 직접 공급하게 되면 착공 물량이랄지 시기랄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단축이 되죠. 네.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공급이 적절하게 마련이 되면
이제 대출로 해서 그것을 수요를 막고 있는데 그 수요에 대한 공급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완화가 돼서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월 경주 에이펙 회의 다음 달 벌써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에이펙 특위에서 이제 활동하고 네. 계시는데 에이펙 지원을 위해서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을 역점을 두고 좀 챙기고 계실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국들이 주요한 그 참가국들이 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오기로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주목받는 것이 확정입니까? 확정됐고 네. 저희들 바람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때 그 경제에 와서 그 에이펙 회원국들하고 이렇게 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면 이제 그 바라고 있는데 타진을 하고 있습니까? 네, 타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에이펙 특위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외교부 장관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문한 거는 포기하지 말고 그런 국제 이벤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서 아직 이제 그 공정률이 좀 낮아요. 특히 네. 이제 만찬장 같은 경우가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요. 아, 외국 정상들이 모이는 만찬장에 예, 외빈들이 화장실이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없는 그 상황으로 해서 만약에 그 기한 내에 화장실이 완공이 안 되면 플랜 B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좀 긴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그 주먹구구식으로 이 준비를 했는지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정말 화장실도 없이 이렇게 설계할 정도로 정말 엉터리로 준비했던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정말 그 당 내에서 하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등 주로 그 전략과 정책을 맡아 오시면서 뭐 전략, 정책통 그리고 정책의 달인 이런 별명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어떤 정책과 입법 추진을 준비 중이신지 좀 길지 않게 짧게 달인 한번 정도는 들어보도록 아니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전략가이고 정책통입니다. 뭐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거는 특히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은 느끼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성장이랄지 AI랄지 뭐 이런 그 담론과 관련해서 한국 정치가 저희 정치가 그런 것들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밖에 나가면 많이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AI 전환 문제랄지 기후 위기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 이런 네. 것들을 발굴하는데 정치가 역량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저부터라도 그런 입법들을 좀 솔선수범하겠다 그런 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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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어쩌면 이렇게 핵심을 시원시원하게 잘 풀어주시는지. 전략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전략통이시죠. 아니라고 또 부인하셨는데. 또 네, 겸손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정말 뭐 전략통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파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현희 의원을 모시고 오송 참사와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